안녕하세요. RC친구 모범시민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제품을 고를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어떤 부분을 튜닝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버기 차량을 준비했으니 버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프로킷을 구매하는 방법이에요. 프로킷은 비싼 만큼 튼튼하고 대부분의 옵션 파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튜닝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가볍게 즐기는 일반 유저들에게 프로킷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렴한 가성비 제품을 찾게 되죠. 가성비 제품을 고를 때는 이 세 가지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품 수급이 원활한 제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RC카는 저렴하게 구매해도 부품을 구할 수 없으면 끝이에요. 두 번째는 옵션 파트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저가형 가성비 제품들은 약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약점을 메꿔줄 수 있는 옵션 파트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버기나 트럭이처럼 활용성이 높은 차량들은 어떤 용도로 굴리냐에 따라 필요한 옵션 파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옵션 파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지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굴리는 제품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을 튜닝하고 보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남들이 하지 않는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네이버 카페, 밴드 등에서 충분한 정보를 넣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이 차량은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가성비 제품인데 리뷰를 마치고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오늘은 그 피드백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으로 스피드를 즐기는 분들이 6셀 100km 정도의 속력에서 센터 디프의 약점을 지적했어요. 사실 이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가형 제품들은 이렇게 디프에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셀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지만 6셀을 사용하면 그리스로 채워진 내부가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릴 수 있어요. 사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보다는 오일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일단 그리스부터 제거해 볼게요. 먼저 면봉을 이용해 구석구석 닦아준 다음 라이터 기름이나 전용 세제를 이용해 한 번 더 세척해줍니다. 이 제품은 플라스틱 파트와 메탈 파트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 정비할 때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센터 디프 오일은 스피드용으로 세팅할 거라면 최대한 점도 높은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100만 방으로 결정했는데 더 높은 점도의 오일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센터에 디프가 있는 차량들은 출력을 높일수록 앞바퀴가 부풀어 오르는 도넛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버기 전용 타이어는 터져버릴 수 있고요. 도넛 현상 때문에 속력을 높이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오일의 점도를 높여주면 도넛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순간 가속력도 향상하기 때문에 오직 스피드가 목적이라면 오일의 점도는 높을수록 유리해집니다. 다만 이런 세팅은 모터와 변속기에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발열에 신경 쓰셔야 하고요. 스피드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회전이 발생하는 메탈 파트에는 베어링 포함 그리스를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회전이 발생하는 파트는 높은 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마모되기 쉽고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를 도포해주면 부드러운 작동은 물론 메탈 파트에 수명이 길어지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어링의 경우에는 그리스를 도포해주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2배 이상 증가하죠. 마지막으로 스피드용 세팅은 리어가 프론트보다 높을수록 좋습니다. 가속이 붙을수록 차량의 뒤쪽이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차량을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이렇게 프론트보다 리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촉 다이얼을 조절해 세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RC카의 세팅은 정답이 없어요. 같은 차량이라도 기어배에 따라 다르고 사용하는 모터나 변속기, 배터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오일은 어떤 걸 사용하고 프론트는 얼마나 내리고 뒤는 얼마나 올릴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직접 주행을 하면서 찾아 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스피드 세팅은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더 많은 것들을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튜닝이 더해질수록 가성비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청라의 미개통 도로인데 도로 길이가 짧아 더 빠른 속력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넓은 도로를 찾게 된다면 피니언교를 조금 더 올려서 테스트해 볼게요. 제 경험상 도로만 확보된다면 이 차량으로 130km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스피드 세팅은 이 정도로 충분하지만 고공 점프와 서킷 주행까지 노린다면 조금 더 많은 파트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영상 제작을 위해 이 차량이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업그레이드 파트를 준비했지만 이걸 전부 다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차량마다 약한 부위가 다르고 조종 스타일에 따라 파손이 생기는 부위도 다릅니다. 튜닝이나 업그레이드는 처음부터 준비하지 말고 주행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파트만 교체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한 파트들을 소개하고 하나씩 교체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전체적인 강성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메인 셰시예요. 보통 저가형 제품들은 셰시의 소재가 60 계열의 알루미늄이라 충격에 의해 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공 점프나 서킷 주행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강화 셰시로 교체해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메인 셰시와 결합되는 토크바예요. 이렇게 토크바까지 메탈로 바꿔주면 차체 강성은 향상되지만 롤 현상이 줄어들어 서킷 주행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급, 중급까지는 주행성보단 강성을 챙기는 게 유리하죠. 참고로 토크바는 록타이트를 사용하는 것보단 긴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파트보다 메탈 토크바는 록타이트를 사용해 체결하면 다시 풀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어퍼 브레이스 파트입니다. 이건 이 차량에만 해당되는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메탈 파트로 출시했네요. 이제 더 이상 어퍼 브레이스가 파손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역시 강성을 챙길 수 있는 촉타워예요. 순정도 메탈이긴 하지만 60 계열의 알루미늄이라 휘어지기 쉽습니다. 촉타워는 촉을 잡아주는 파트이고 촉은 다시 암대와 연결된 파트라 촉타워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파트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음은 촉이에요. 이 차량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저가형 제품들은 촉이 모두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 강한 충격을 받으면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보통 리어보다는 프론트가 취약하니 프론트만이라도 메탈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점프나 서킷 주행을 하지 않는다면 바꿔줄 필요 없어요. 여섯 번째는 스테빌라이저인데 이건 서킷 주행을 위한 파트예요. 자, 이 차량은 특이하게 리어에는 스테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론트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은 강화 기어와 강화 볼트입니다. 이 차량의 경우 다른 파트의 기어들은 매우 튼튼한 편인데 디퍼런셜 파트의 기어들이 간혹 파손된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역시 리어에는 문제가 없고 비교적 많은 충격을 받는 프론트에서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건 차량마다 다르기도 하고 조종하는 사람의 주행 스타일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 미리 바꿔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래도 저가형 제품들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아직도 저렴한 소재로 만들어진 십자 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볼트가 체결된 상태로 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 차량의 경우 기어박스를 잡아주는 볼트가 약하다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볼트 가격은 저렴한 편이니 기어박스에 체결되는 볼트만이라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파트의 업그레이드가 끝났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튜닝이나 업그레이드는 자신의 주행 스타일에 맞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진행하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RC카라는 취미는 빠져들수록 굴리는 시간보단 정비하고 튜닝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취미고요. 그런 시간들이 더 즐거워지는 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튜닝이 필요 없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중저가형 제품을 구매해 하나씩 튜닝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차량의 서킷 주행 영상은 촬영을 마치는 대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